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 지원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6월에 출시가 된 그런 청년 도약 계좌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의외로 우리 청년들도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알 정말 수가 신기하네요. 있거든요. 네. 예. 현명한 그래서 저축액의 한 10% 정도를 가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살면서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살 집을 마련하거나 또는 창업을 할 때에도 목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목돈이 필요할 때 청년들은 어떻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테크 사무국의 사무국장 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예금을 들어라, 적금을 들어라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청년이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영테크 상담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원하는 건 내 집 마련인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해야 하는가, 이제 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요.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똑똑한 친구들이 참 많네요.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서 네, 도움을 받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좀 사회 초년생들이 독립도 하고 싶어 하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고 싶어 하지만 고민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근데 막상 독립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테크를 한번 알아보려고 은행에 가거나 또는 증권사, 보험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회 초년생한테 추천하는 상품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고 가입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무엇보다 목돈을 만들기 위한 나의 기준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설정한 후에 상담을 받아보면 더 적합한 상품을 잘 추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 한 번쯤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독립을 꿈꿉니다. 이번에 만나볼 청년도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계획은 세웠는지, 독립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니 너는 내 머리가 나이가 30인데 아니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아니 뭐 너 허물 벗어? 아니 옷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벗어놓고 그냥 응? 아니 주말이면 네 옷도 좀 빨래 좀 하고 그러지. 너 또 어디 나간다는 거야? 응? 진짜 잔소리. 지겨워 죽겠어 정말. 내가 독립을 하든가 해야지. 약속 시간에 먼저 도착한 소심혜 씨. 그런데 뭘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걸까요? 벌써 독립할 집을 찾는 건가요? 얼마일라나. 와, 집 좋다. 나도 이렇게 내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근데 이게 얼마야? 월세 80만 원? 내 월급이 200만 원 겨우 넘는데 월세, 관리비까지 하면 월급 절반이 몽땅 날아가는 거잖아.
월급의 절반이 집에 들어간다니 사회 초년생에겐 무리죠. 오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내가 좀 늦었지. 빨래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네. 아, 빨래. 아, 또다시 스치는 엄마의 그 잔소리. 말이면 네 옷도 네가 좀 빨래하고 그러지. 아니 뭐 내가 너 빨래해주고 밥 해주는 사람이야? 그나저나 오빠,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려면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너도 오빠 바쁘다고 찡찡대지 말라고. 근데 뭐 보고 있었어? 아, 나 독립하고 싶어서 원룸들 좀 알아보고 있었어. 모아둔 돈은 좀 있고? 오빠, 진짜 뼈 때리네. 돈 없지. 쥐꼬리만큼 돈 받아서 모을 틈이 없지. 아니 독립하겠다는 애가? 그럼 너 무슨 대책으로 독립하려는 건데? 나 버는 돈으로 월세만 잘 내면 될 줄 알았지. 근데 요즘 월세 왜 이렇게 비싸? 아무래도 이 사회 초년생들은 보증금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월세 부담이 느는 거고. 그리고 너 생각 잘해야 된다. 너 독립해서 생활하려면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생활비까지 다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노는 것도 집안일 하느라고 힘들어질 거? 엄마 잔소리 듣는 거보다 좀 힘든 게 훨씬 나을 거야. 오빠가 진짜 우리 엄마 잔소리 안 들어봐서 그런다니까? 구구절절 남자친구의 옳은 말에도 절대 지지 않는 소심의 씨입니다. 철없는 여동생처럼 세상 모르는 소리에 남자는 그저 헛웃음만 짓습니다. 오늘따라 쉽게 꺾이지 않는 독립에 대한 간절함. 이젠 염치고 뭐고. 그래도 보증금이 좀 있으면 월세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봐. 급기야 엄마에게 손을 벌리려나 본데요. 엄마. 예. 너 왜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야? 엄마, 사랑하는 엄마. 나 할 말 있어. 무슨 말인데? 나 시집 갈 때 얼마나 줄 거야? 그 돈 그때 말고 지금 미리 주면 안 돼? 갑자기 돈을 달라고? 야, 너 뭐야? 무슨 문제 생겼어? 무슨 이름 무슨. 나 독립할 거야. 독립? 이 기시씨 나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독립할 거면 네가 벌어서 나가. 엄마. 아, 참 엄마. 내 말 좀 들어보시라고요. 그래. 내가 뭐 독립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큰 돈을 어떡하냐고. 누가 목돈 만드는 비법 좀 알려줘요. 네?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서 한 번쯤 자립해 살아보는 것도 청년들에겐 소중한 경험이 되겠죠. 하지만 독립하기 위해선 생활뿐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까지도 혼자 힘으로 해나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소심혜 씨는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영상을 보면 200만 원을 받는 사회 초년생이 독립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목돈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제가 보기 이 영상의 주인공은 금융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금융 지식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기보다도 금융교육 자체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축하고 투자에 대한 습관이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금융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최대한 적게 실패할 수 있도록 투자의 원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금융교육을 통해서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금융교육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찾아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좋죠. 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지식에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청년들이 알아야 될 금융 지식으로서 저는 반드시 가입에 대한 목적과 기간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부모님 집을 갖다가 독립을 하겠다면 월세 보증금 마련이라든지 전세 자금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는 안정적인 저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기간 역시 2년 이내로 저희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 금액을 하나의 상품에 가입을 하기보다는 몇 개의 상품으로 나눠서 가입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독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 지원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6월에 출시가 된 그런 청년 도약 계좌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이 청년 도약 계좌는 사실은 그 5년 동안 정부가 지원도 해주면서 5년 만기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예컨대 만약에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매월 정부가 24,000원 정도씩 이런 식으로 지원을 좀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매월 40만 원을 내게 되었을 때 그래서 목돈을 마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취업을 한 청년이라면 모르지만요. 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아예 일이 없는 청년 백수도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은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소득이 없는 청년은 저희가 가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품은 소득이 있는 청년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자산 형성 정책 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없는 청년들까지 가입을 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 가입 대상이 되는 저희가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인데요. 올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988년생에서 2004년생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과 그리고 가구 소득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개인 소득은 총급여 기준으로 해서 7,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만 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청년이 2인 가구에 속할 경우에는 저희가 월 소득이 622만 원, 그리고 4인 가구일 경우에 저희가 972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를 한다고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있어가지고요. 이 법에 의해서 6대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사유를 갖다 살펴보면 네. 우리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저희가 주택을 갖다 마련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네. 청년 도약 계좌를 갖다가 해지하는 경우 또는 우리가 퇴직을 하거나 사업장이 폐업, 사망 또는 우리가 장기 치료 이런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라든지 또는 지원 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어떤 청년 도약 계좌의 어떤 중도 해지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금융위원회에서 예적금 담보대출 같은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빨리 조금 더 강화가 되어서 좀 안정적으로 이 적금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외에도 또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 들어간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요. 건설업과 제조업에 중소기업에 들어간 그런 청년이 2년간 본인이 400만 원을 내면 기업에서 400만 원을 도와주고요. 정부에서 400만 원을 도와줘서 2년 후에는 1,2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한 만 15세부터 34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 경우에는 그 초기, 그러니까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지 12개월이 안 된 그런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그 청년 도약 계좌랑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대상자가 아예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 기업도 역시 그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왕이면 둘 다 돼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부에서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강사님께서 계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저희가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가입 대상이 된다면 매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년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되면 은행 이자에다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저희가 정책 우리 그 장려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자 소득세 저희가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희망 저희가 적금의 어떤 가입 대상을 놓고 본다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 되는데요. 단 직전 연도의 총 급여가 저희가 3,600만 원 이하여야만 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600만 원 이하일 때 이 적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청년 희망 적금의 자격 요건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어디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저희 사이트라든지 이 앱에 들어가시면 상품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재무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금융 상담을 위해서 길을 나선 한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을 졸업한 24살 강민경입니다. 연기 전공자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마냥 놀고 쉴 수는 없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연기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일이 기약 없이 생기다 보니까 아직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 같은 청년 세대들이 재테크를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막막하기도 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서울시에서 영테크라고 이제 청년들에게 금융교육과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경 씨가 찾아간 곳은 서울시청입니다. 시청 지하 공간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는 물론 다양한 시민 활동도 함께할 수 있는 시민청이 있는데요. 시민청의 청년 활력소에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서울영테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대1 재무 상담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현재의 본인에 대한 재무 상태 진단이나 이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담을 하는 동시에 좀 기본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겸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테크 재무상담은 최근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150 정도 벌긴 하는데 그 150 버는 거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요즘에 사실 청년분들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아마 민경님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재테크의 시작은 사실 나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소중한 소득 150만 원이란 소득이 생기시는데 통장 나누기를 통해서 생활비 통장에는 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적절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50만 원을 이제 나눠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50만 원 중에 예를 들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3번 통장에 예비 자금 통장으로 이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한 35만 원 정도는 내가 이제 저축이나 투자하시는 부분에 나의 재무 목표에 맞게 이렇게 나눠서 통장 나누기를 좀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저기에다가 조금씩 좀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적어보니까 좀 많이 지출을 하게 돼서 좀 네.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활비 통장 푼돈처럼 쉽게 써버리거나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하면서 점점 지출과 저축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민경 씨에 대한 처방은 돈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통장 나누기였습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좀 잘 모르기도 했고 했는데 상담받으면서 이것저것 조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민경 씨가 상담을 받으면서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나 본데요. 상담 후 찾아간 곳은 바로 영테크 클래스입니다. 일주일에 2번 청년들을 위한 금융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선착순 신청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금융 교육이나 이제 강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고, 돈 관리부터 투자, 주거 문제까지 이제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 영테크 강의가 총 8개 주제로 24개 강좌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 재테크 첫 번째, MZ세대의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가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청년분들은 다양한 금융적인, 재무적인 고민이 있으세요. 주거 문제부터 해서 소득과 지출 관리, 투자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명확하게 내 사정을 어디에 물어본다든지 확인할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테크 강좌, 상담을 통해서는 그런 개개인의 모든 요소들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강의실이 정말 꽉 찼네요. 요즘 청년들 관심사가 재테크라는 거 인정할 만합니다. 그럼 강의 내용을 잠시 들어볼까요? 금융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3개예요. 첫 번째가 금융 정보, 지식이에요. 우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보랑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가장 직접적이고 자극적이고 무언가 확실히 보이거든요. 제가 미리 얘기 드렸어요. 자, 직접 대면 참석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강의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름하여 청년 몽땅 정보통. 누구나 보실 수 있다니 꼭 한번 챙겨보시길 추천합니다. 금융 역량에서 가장 낮아요. 중요하긴 하지만 행동과 태도 바뀌셔야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고요. 원래 계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때까지 살면서 금융에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열심히 모으고 저축만 할 줄 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 같은 데서 살아남는 걸 전혀 배우지 못해서. 전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사실 친구가 알려줘서 같이 듣게 됐는데 네, 되게 유익한 강의였고, 강사님이 설명 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재미있게 1시간 반 동안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청년 재테크에 좀 많이 무관심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막막하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좀 이런 상담이나 교육도 많이 찾으러 다니고 또 나한테 맞는 금융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물고 태어나는 숟가락이 있다고요? 중요한 건 첫 단추를 잘 끼운 재테크 습관으로 나만의 황금 수저를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금융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자,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재테크는요, 나이 상관없이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이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은 꼭 주의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스로의 판단 없이 주변에 휩쓸리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친구가 이거 했다고 해서. 코인에서 성공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늘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투자를 해봐서 자기가 이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워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안에 분명히 실패도 겪는다. 그럼 내가 투자가 아니야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하나 조금씩 할 때 결국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서 점차 그렇죠.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네. 대박을 바라보고 점프를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사님께서는 청년이기 때문에 재테크할 때 이런 거 꼭 주의해라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주의라기보다는 의외로 우리 청년들도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노후를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 IRP 또는 연금저축펀드 같은 이런 상품에 저축액의 한 10% 정도를 가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상품까지도 이렇게 적합한 상품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오늘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 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상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만 25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1인당 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소액 대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장 10년 동안의 마이너스 대출을 운용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좌 잔액이 0원 이상이면 특별 우대 금리라고 해서요.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주어지는 그런 어떤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중교통을 사용을 할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만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교통카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최대 10만 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또 그런 혜택이 있고요. 아까 제가 주거 비용이 좀 많이 지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주거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게끔 해주는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월세에 대한 지원과 이자에 대한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둘 다 사실 만 19세, 39세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가 되고요. 그리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매달 20만 원씩을 1년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또 추가로 신청을 받고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몽땅 정보통에 들어가셔서 추가로 신청 가능한지 이런 것도 그때그때 항상 바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자 지원은 뭐냐면요. 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높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2%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 금리가 5%다라고 하게 되면 2%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본인이 내야 하는 이자는 3%가 되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좀 혜택을 주는 건데 만 19세, 39세 똑같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그렇게 돼야 되고 무주택 세대도 당연히 맞고요. 그런 근로청년 혹은 취업 준비생도 가능해요. 네. 이건 어디서 이런 혜택을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몽땅 정보통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혜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려주신 거 이외에도 청년들이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꿀팁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꿀팁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먼저 재미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이 짧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곧바로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어야 흥미를 갖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소액이다 보니까요. 대표적인 저희가 방법으로서 풍차 돌리기 적금이라든지 26주 적금을 갖다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풍차 돌리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신규로 저희가 적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개월 후에 이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26주 저희가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액을 증액을 해서 소액이긴 하지만 저희가 목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주차에 저희가 3,000원에 저희가 적금을 갖다가 가입을 한다 칠게요. 납입을 하고 2주 차에는 금액을 2배로 올려서 6,000원, 3주 차에는 9,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늘려나가서 26주 차가 된다면 원금만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더 덤으로 받으니까요. 이렇게 재미있고 또 기간이 짧게 저희가 소액으로 목돈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세후 217만 원을 받는 28세 청년입니다. 요즘은 소득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비싸서 돈을 모으기가 어렵네요. 청년들 사이에서 핫한 무지출 챌린지에 동참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35세 이전에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지금 사는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지출 챌린지 이 운동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극단적인 절약 그런 운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IMF 때 아나바다라는 운동 혹시 아세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그다음에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 운동과 아마 결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줄여야 할 지출은 꼭 줄이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줄이지 말아야 될 지출까지 줄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어떤 자기개발 지출을 더 좀 하더라도 월세 같은 이런 자금을 줄이는 그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시청자분께서 한 달에 월세 5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지금이라도 한 1억 정도 되는 전세로 옮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버팀목 전세 자금은 대출 금리가 1.5%에서 2.1%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 우리 시청자분의 소득을 감안을 하면 아마 금리는 한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 자금 1억 정도를 저희가 받게 된다면 한 달에 대출 이자 금액은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35만 원 정도 절약되는 금액을 저희가 좀 더 우리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저는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30세 청년입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외국어도 영어, 일어 두 개를 배우고 있고요. 취미로 테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의 30%를 좀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은 제가 지나칠 정도로 자기 개발에 지출을 한다고 사치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소비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친구 같아요. 네, 그런 것 외국어도 배우고 같아요. 싶고, 네. 운동도 하고 싶고. 네. 저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소득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경력만으로는 소득을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해서 나의 몸값을 올렸을 때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자산 증식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이 자기 개발을 할 때에는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하고 맞는 거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자기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대학생 4학년 군필이고 신용등급 6등급입니다. 통장에는 아르바이트를 6개월 정도 해서 급여 형식으로 받아왔고요. 이미 대출이 700만 원 정도 있고 학자금 대출 400만 원도 있는데 서민금융지능원 대학생 햇살론 신청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질문하신 대학생 햇살론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햇살론 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지금 시청자분이 염려하고 있는 신용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 19세에서 34세 어떤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중소기업 1년 이하의 재직자일 경우에 이 상품이 저희가 신청이 되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동일인 기준으로 1,200만 원까지 학업이라든지 주거비 또는 생활비 그런 어떤 저희가 대출이 가능한 4%대 저금리 금융 정책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햇살론 뉴스를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마 시청자분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미래를 좀 고려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신용 점수 관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청자분께서는 뭐 대출이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런 관리를 좀 잘 하신다면 우리가 신용 점수가 다음에 올릴 수 있고 미래에는 좀 더 저희가 원활한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적은 월급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씀씀이를 기록하는 가계부 작성부터 시작해서 합리적인 소비 습관부터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저희 그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 시작은 생애 재무 설계의 첫 단추를 깨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저희가 올바른 자산 형성에 대한 습관을 들인다면 아마 평생 재산이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명은 생활을 어렵게 하지만 금융 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저는 늘 이 말을 갖다가 되새기면서 우리 많은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금융교육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잘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테크 재무 상담을 하면서 놀랐던 것이 뭐냐면 생각외로 청년들이 알뜰하게 살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살고 있고 저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다음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일단 잘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좀 금융과 경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목돈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오늘 한번 이렇게 쫙 정리가 되니까 저도 왠지 정리가 된 느낌이고 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청년들이 많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